안녕하세요.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시간 이지머니 스토리입니다. 저번 영상 촬영 이후로 잠을 잘 잤더니 머리가 조금 다시 자라났네요. 아마 다음 영상 찍을 때 정도면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컨텐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최근 굉장히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는 솔직히 시간 낭비나 다름없을 거예요. 급격한 실업률 증가, 소비지수 하락, 혹은 유가 폭락 등 수많은 지표들을 뉴스에서 워낙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락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제와 시사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이유도 아시겠죠? 저희 채널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다뤄봤던 연준빔, 즉 각 중앙은행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분명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분명한 타격을 입었고 아무리 생각보다 회복세가 빠르다고 해도 아직 그 영향이 남아있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왜 시장은 1월 수준까지 랠리를 지속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왜 5%가 넘는 하락을 하루 만에 보여줄 만큼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아마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을 주 이유로 내세울 겁니다. 가장 표면적이고 말하기 쉬우면서도 사실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제 전망 회복 뒤에는 현 상황에 조금 더 맞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락과 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생긴 V자 반등 때문에 더 부각되고 있어요. 바로 쇼트 스퀴즈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공매도라는 컨셉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누군가에게 그 주식을 대여해서 그 주식을 시장에 판매한 뒤 나중에 주식이 하락한 뒤에 시장으로부터 구매해서 빌려준 사람에게 되갚는 방식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에게는 대여료를 지불해야 되죠. 공매도 투자의 위험은 만약 시장이 상승할 시에는 손해를 본다는 점인데요. 주식을 빌려와서 팔았는데 시장이 상승해버리면 그 주식을 되사서 돌려주는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사이즈에 비례해서 일정량의 보유 자금을 항상 갖고 유지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상승해도 그 상승한 만큼 더 높은 값을 치르고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도록요. 문제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예전에 갖고 있던 보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이 되면 보유 자금이 15,000원이 있더라도 다시 사올 수가 없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쇼트 스퀴즈는 정확히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시장이 너무 급하게 상승하니까 이전에 공매도를 했을 때 넣어두었던 여유 자금이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해지지 않는 것이죠. 혹은 점점 불어나는 손실을 끊기 위해서 급하게 공매도했던 주식을 되사올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5월 말부터 시작된 상승장 속에서 여러 종목을 통틀어 쇼트 스퀴즈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가치 하락이 심했던 에너지, 오일, 여행 관련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보다는 가격 모멘텀이 높은 나스닥 종목 위주로요. 개미들의 매수세, 그들의 전형적인 싸니까 담고 보자 전략, 그리고 쇼트 스퀴즈가 더해져 시장은 아주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등락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이걸 투자 결정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쇼트 스퀴즈로 인한 시장 상승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공매도된 주식의 비율이 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상승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제 경제 회복세가 아직도 불안전한 상태인데 순전하게 싸니까 이렇게 사놓은 주식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가와 현저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쇼트 스퀴즈가 끝난 이후 더더욱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시장이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락을 할 경우 일일 하락폭이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내재 가치를 중점으로 중장기 자산 매분을 결정하는 연금이라든지 또 뮤추얼 펀드 같은 여러 기관 자금의 서포트를 받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쇼트 스퀴즈를 이끌어내었던 이유들이 사라지는 일이라도 발생할 시에는 하락의 빈도마저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세가 다시 높아진다든지 유가가 하락한다든지 혹은 에너지 사업체들의 파산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정말 펀더멘탈한 악재들이 보이는 경우요. 또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에 베팅하는 것이 마냥 틀린 결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의 상승이 순전히 쇼트 스퀴즈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정말로 코로나 사태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경감돼서 빠른 회복을 보였기 때문인지를 잘 판단해서 익절과 손절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원론적인 이야기였죠. 일봉이 어떻고 주봉이 어떻고 하는 순수 차트 만물론자들의 자극적인 이야기로 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정답에 가까운 투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